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. 모두가 나만 살면 된다. 내가 피해를 입거나 귀찮은 일은 하지 말자.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. 학교에서도, 가정에서도, 집안에서도, 직장에서도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. 쓸데없는 일들에 끼어들거나 말리지 말자. 자, 그리고 뭐 남을 위한다라는 일에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말자라고 사실상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 젊은이가 사회에 좀 충격을 던졌죠. 어제 오늘 언론의 이슈인데요. 안치범 씨라고 28살 먹은 분이요. 마포에 있는 그 조그만한 오피스텔에 이렇게 살다가 그 오피스텔에 어떤 남자가 20대 남자애가 여자애가 헤어지자니까 이 새벽에 불을 질렀습니다. 지난 9일날 불을 질렀습니다. 그런데 이 안치범이라는 젊은이가 집 밖으로 나왔다가 그 아파트가 아니고 오피스텔에 5층까지인데 있는 다른 입주자들을 걱정해서 방마다 문을 두들려서 탈출을 시키려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5층에서 이 유독가스에 감염이 돼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, 그리고 11일 만에 20일 날 숨졌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 칭송을 하고 뭐 총리가 화환을 보내고 의사자로 지정을 한다 하고 어쩌고 하는데요. 자, 이 보니까 제가 어제 TV에 이분의 부모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, 보통 뭐 이렇게 28살 먹은 애가 죽었으면 정말 부모가 땅을 치고 막 통곡을 할 건데, 부모님이 어제 TV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요, 참 의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참 이 집안 교육을 부모가 이렇게 잘 시켰구나,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 사회에 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성당도 있습니다. 대한민국에 이런 종교시설을 나가는 사람 숫자를 다 모으면 한 국민의 절반은 이런저런 종교를 갖고 종교시설에 갈 겁니다. 그런데 그 종교라는 부분조차도 기복신앙에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. 내가 병 안 걸리고 돈 많이 벌고 가족이 잘 살게 하고 취직시키고 좋은 대학 가달라는 거지. 저도 뭐 과거에 종교식 뭐 이런 부분에 나가봤는데요. 솔직히 가서 뭐 마음이 편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마음이 불편했던 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. 오늘날 종교가 사라져버린 그 1차 공동체 사회를 대신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들었고요. 그 종교시설에 있는 한마디로 이렇게 강론이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오늘날 과연 일주일 내내 사회에서 영혼이 오염되어서 그 영혼을 세탁받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희구하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, 절로 성당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좀 뭔가 영혼의 세탁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이르겠는가 하는 부분에 봤을 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봤습니다. 공익근무원으로 요원으로 복무하면서도 장애인 학생들을 도왔고, 이번에도 장애인 시설에 봉사하기로 했는데 안 오니까 찾아서 그 시설에 일하는 사람이 병원에 조문까지 하도록 왔더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런 사회적 미담 정말로 보기 드물죠. 불이 나고 뭐 유독가스가 나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다시 뛰어 들어가서 1층부터 5층까지를 다 두들긴다. 저도 뭐 이렇게 할 엄두를 내겠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요.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배워야 될 부분에는 제가 어제 이런 기사들의 댓글들을 좀 봤습니다. 몇 개, 몇십 개 이러는데요. 뭐 정말로 쓰잘데기 없는 어떤 이 기사들에 보니까 밑에 붙는 댓글들이 수천 개가 있거나 정치 관련 댓글에는 쌍욕을 해대면서 수천 개가 붙습니다.
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 대중들이 정말로 집단적으로 정신병적 현상을 겪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들었습니다. 자, 이 28살짜리 청년에게요,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뭘 배워야 되느냐? 자, 나만 살면 된다, 뭐 이런 부분이요, 가능한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곧 눈앞에 보고 될 겁니다. 국가 안보가 무너지는데 나만 잘 살 수 있는가? 경제가 무너지는데 나는 괜찮겠지가 가능할 것인가? 사회 지도층들이 가진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면서 국민들로보고는 성공하는 사람, 돈 번 사람, 그리고 출세한 사람이 제일이다라고 이렇게 의식을 사회 전반에 불어넣습니다. 제가 요즘 별로 이 대인 교제를 안 합니다. 그리고 뭐 저는 동문회니 뭐 각종 모임에 나가는 걸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. 왜 끊었는지 오래됩니다. 그 사람들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사회운동을 하는 것을 봤고, 학생운동을 하는 것도 봤고, 또 정치 현장에서 또 이런저런 일에 연루되는 것도 봤는데, 많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. 아, 저 친구는 국회의원을 곧 할 거야. 정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. 자, 이제 저도 50대 중반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그 사람들 만나면 그분들은 저한테 뭘 묻겠어요? 아이고, 저 모질한 놈. 젊을 때부터 맨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쓸데없는 데 성질 내고 들이받고 하더니만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사네.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게 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지금 이런 뉴스 브리핑을 하고 내 하는 일도 바쁜데 굳이 그런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다고 그분들이 뭐 저한테 고생하지 뉴스 브리핑 회원 들어줄게 그래 말할 사람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아예 그냥 딱 끊고 사는 것이 매우 편합니다. 그래서 요즘 제 일과는 매우 소박합니다. 어지간하면 밥 먹자는 사람들도 안 먹습니다. 왜? 이 나이에 저보고 식사하자는 사람들 중에 뭐 올바른 사회적 가치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밥 먹자는 분이 있겠습니까? 만나면 정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또 뭐 앞으로 어쩔 거냐. 앞으로 저는 계속 뉴스 브리핑 할 생각입니다. 뭐 제가 정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누가 저한테 이야기할 권리가 있습니까? 그냥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이 사회적으로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다른 일들보다 뭐 20대 30대 내내 뭐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뭐 한답시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참 별로 도움이 됐는가 싶지 않습니다. 한참 제가 사회운동을 할 때 무슨 조그만한 사회단체에 간사니 뭐니 해가지고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그 일도 한 20, 30년 하니까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봐도 한 10대 명은 넘습니다. 제가 사회운동을 할 때 뭐 한 단체의 대표로서 만나던 때 그 따라온 뭐 이 간사하던 사람들이 벌써 배지 달한 사람이 많아요. 제가 무슨 이 단체들끼리 모여서 무슨 연합체 구성할 때 제가 사무실을 내고 이래서 그 사무실에 와서 밥 얻어먹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국회의원 한 사람 몇 명이 있습니다. 저하고 기자회견에서 이 정치권에 들어왔던 사람 100%가 다 저 빼고 배지를 달았습니다. 자, 저도 뭐 제가 이렇게 좀 잘못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다 그렇게 살면 또 그렇게 살지 않는 이런 삶도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 저는 살아갑니다.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요지는 뭔가 하면요. 많은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한 걸 갖다 이야기할 때요. 이 청년은 그 지극히 당연함의 순간적인 양심 때문에 이렇게 참지 못하고 뛰어들었는데요. 이것은 평소 이 단치범 청년의 인성이 그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평소에 인성이 그렇게 형성되어 오는 부분에는 집안의 분위기, 부모님의 어떤 지도, 이분 집안도 좋더라고요. 아버지도 아주 엘리트 출신의 공무원 출신, 엘리트 공무원 출신이고, 다 집안에 뭐 할아버지도 국립묘지에 계신 군인 출신이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보이는
부분에 대해서 우리는요, 정말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존경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장려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. 그런데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는 도중에 어떤 스승도 수업 시간이든 사적으로 올바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걸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. 사회에 나와서 사회운동을 하면서도 어떤 게 잘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거의 듣지를 못했어요. 모두가요, 한마디로 속물이 되어서 의미 없는 경쟁을 하고 있고 그냥 그 욕심에 살고 있습니다. 자,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돈과 출세를,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출세를 많이 하지도 못한 낙오된 자의 넋두리다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요. 자, 이 청년 성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학원 옆에 열었다는데 성우 참 시험 어렵습니다. 아마 될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았겠죠. 요즘 방송사의 성우가 얼마나 경쟁률이 방송사에 요즘 들어가기만 하면 제일 좋은 직장 아닙니까? 자,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면 성우학원의 선생이 내 대신에 사장이라고 했겠습니까? 자, 이 청년은요, 성우가 되지 않았더라도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, 이제 한 번쯤은 자신을, 가족을, 자식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볼 때도 되지 않나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 말을 하는 저도요, 살면서 많은 실수와 이런 잘못된 선택도 했습니다. 자, 그래도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,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자, 요즘 이 관광지, 청정 관광지 제주가요, 오염으로 이렇게 멍이 들고 있다, 병들고 있다 이러는데요. 자, 이 제주의 이 시내 도두동에 위치한 펜션 주변에 이 관광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썰렁했다는데요. 왜 그러냐? 그 옆에 위치한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악취가 코를 찔렀다는 겁니다. 자, 숙박업소 주인은 작년부터 이 악취 때문에 손님들이 오질 않는다 이야기합니다. 또 제주시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에는 이 쓰레기가 넘쳐서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쓰레기 매립장 정설 공사를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되려면 2018년까지 시간이 걸린대요. 그래서 이 매립장에서 지금 쓰레기 냄새가 또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제주도 지금 인구가 65만 명을 넘었었습니다. 요즘 도시에서 제주도 살러 가는 사람, 뭐 또 이런저런 중국 사람들 들어오고 하면서 제주도가 요즘 뭐 중국 유커들 때문에 뜨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매년 5년간 10,000명씩 늘어났다는 거예요. 역대 제주의 인구가 이렇게 간 적이 없죠. 여기에 하루 평균 14만 명의 관광객과 외부 유입 근로자들이 또 제주에 머뭅니다. 그러면 제주에 80만 명이 삽니다. 자, 이들이 생활하수 쓰레기를 버리는 양이 어마어마하고 또 교통 체증이 일상화되었습니다. 그래서 뭐 청정 유네스코 자연유산이라는 제주가 쓰레기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. 자, 제주시에 이 지역 하수를 처리하는 제주 하수 처리장의 1일 그 평균 유입량이 11만 9천 입방메타인데 최대 처리 용량 13만 입방메타에 이미 91%에 이르른다는 거예요. 이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수 처리 공정에 부하가 걸리고 수질이 나빠지고 악취가 생기고 있답니다. 정화되지 않은 물이 바다로 그대로 흘러가면서 해상 오염도 생기고요. 그래서 이 제주 하수 처리장은 작년에 125일, 올해는 197일 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 오염된 하수를 바다로 흘려보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제주가 청정해역이 되겠습니까? 자, 쓰레기 처리도 한계에 도달했다는데요. 제주의 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2013년에 581톤에서 올해 7월 826톤이라는데요.
쓰레기 소각 매립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하루 675톤이고 나머지 151톤은 소각도 매립도 못해서 야외에 보관하다가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고 있답니다. 그러니까 제주 쓰레기를 육지로 들고 온다는 이야기인데요. 이 반출 비용만 1년에 50억이라는 겁니다. 자, 제주시 관계자는 지금 이 매립지 정설 공사를 하고 또 제주에 이 기항하는 크루즈에서도 또 음식물하고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제주에 못 내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마당에 제주에요. 이 공시지가가 서귀포가 20%, 제주시가 20% 정도 올랐는데요. 정말 땅값만 냅다 올리고 있습니다. 2013년에 2%, 2014년에 3%가 올랐는데 순식간에 9배 이상 뛰었습니다. 자, 제 아는 사람도 돈 좀 있는 사람들 제주도 땅 사서 돈 벌었다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오르니까 정부가 추진하던 첨단 산업단지 사업도 무산돼 버렸죠. 그 제주도에 그 비싼 땅값에 어떻게 산업단지를 하겠습니까? 자, 제주도의 자동차 증가는요, 등록 대수가 연평균 12% 증가해서 전국 평균의 3.2%의 4배에 가깝답니다. 올해 6월 제주도 자동차 수는 45만 4천 대랍니다. 인구 대비 차량 보유율이 1.43명당 1대래요. 제주도가 육지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전국 최고라는 거예요. 왜? 대중교통망이 육지만큼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안 좋으니까 차가 이래 많은 거죠. 제주 공항을 연결하는 도로의 경우 퇴근 시간대 통행 속도가 13.6km로 서울 도심 18.2km 시속보다 더 낮다라는 겁니다. 자, 옛날에는 도둑, 거지, 대문이 없다는 제주도가 이제 외국인 범죄까지 늘어서 올해 8월 말까지 397건이랍니다. 지난해 전체의 257건보다 54.5%가 늘었다는 겁니다. 자, 비자 없이 영주권이니 또 관광객이니 막 들르니까 이제 여기 와서 전부 범죄 저지르고 있습니다. 저는요, 왜 제주를 이렇게 만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. 제주 시민들한테 아마 여론조사 한번 해보십시오. 제주가 중국 관광객들 들어오고 지금 저렇게 되기 전보다 잘 사는 것 같냐, 못 사는 것 같냐. 제주는 환경, 교통, 오염, 주거 모든 부분에서 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데요. 누구를 위한 관광지 개발입니까? 저는 무비자 영주권 부여 등을 다 중단하고요. 무비자 입국. 그 다음에 제주도 관광객 숫자를 통제해서요. 제주도를 다시 청정한 어떤 상태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제주도의 몸값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제주도의 경제적 어떤 가치를 높이는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.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되찾을 수 없습니다.